안녕하세요. SCK 강병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들리시죠? 예, 오늘 아놀드를 활용한 건축 시각화 파업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제 김상선 대리님과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대부분 웨비나를 좀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모니터만 보고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앞에 이제 김상현 대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 저희가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이고, 혹시 또 김상현 대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웨비나 자체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좀 처음으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진행에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되게 좋은 유용한 정보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좀 잘 들으시고, 조금 저희가 이제 실수하는 것이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아놀드 렌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대리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일단은 항공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아 과정을 통해서 제 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오토캐드나 이제 인벤터를 사용해서 이제 3D나 이제 뭐 2D로 이제 제조 설계를 진행하고, 이제 구조 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트란이나 엔시스 등을 통해서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이제 전략 기획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3D 매뉴얼도 만들고 이제 교육 영상을 만들면서 마야 멘탈레이를 사용했던 경력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물류센터 스마트 센터에서 이제 컨설턴트로 제 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고객이 이제 OMS를 통해서 이제 주문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WMS라고 있습니다. WMS가 이제 재고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제 물류센터 내에서 이제 고객이 주문했던 그런 제품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관리해서, WMS가 또 이제 WCS랑 또 기계랑 또 연결이 됐고, 또 이제 SAP라고 또 SAP이랑 또 KPI랑 또 ERP에서 전사적 관리 시스템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B2C 온라인 센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RFP를 만들어서 이제 건축사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 제안 중에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이제 CG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CG로요? 예. 네네.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정말 CG로 잘 표현한 업체에게 좀 높은 점수를 줬던 기억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지금 여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CG로 그러니까 시각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물류 쪽 관련된 뭐 시각화 작업들에 대한 것들에 그렇습니다. 대한 거를 좀 많이 좀 밸류 있게 이제 보고 있다. 뭐 저희도 예전부터 그런 쪽에 좀 시각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랬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각화를 할 때 주로 이제 어떤 툴 같은 거를 좀 많이 사용하나요? 그 시각화 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할 때는 이제 멘탈레이 마야에서 이제 렌더로 이제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서 멘탈레이로 사용했고, 또 이제 그런 건축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V레이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구글에서 튜토리얼로 가장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사람들에게 현재로서는 보편화돼 있어가지고 그 렌더러를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료가 좀 많은 것도 좀 많이 메리트가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현업에서도 뭐 그런 툴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또 2년 전에 이제 멘탈레이가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이 아니고 이제 아놀드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그 전에 뭐 그때쯤에서 혹시 아놀드 렌더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었나요? 어떠셨나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2016 마야 제품부터에서는 이제 아놀드가 이제 플러그인도 아니라 뭐 따로 연결해 줄 필요도 없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뭐 아놀드 4여서 그런지 이제 제가 뭐 솔직히 기존의 사용자들은 이제 제가 멘탈레이 작업하면서도 이제 바이너리 게더링이나 포톤스 값들을 정말 한 달 정도 테스트해서 렌더링 환경을 구성했는데, 그 환경을 정말 쉽게 바꾸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놀드로
사용은 해봤지만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빨리 그때 당시에는 나오지 않아서 네네. 예, 그냥 단지 아놀드가 탑재돼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시장에선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렌더링 툴들이 이제 멘탈레이랑 좀 그 V레이 쪽이 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저도 아놀드 렌더는 옛날부터 좀 들어보기는 했어요. 네. 옛날부터 들어보긴 했지만은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툴들이 이제 아놀드가 아닌 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 좀 많이 사용을 좀 안 했었던 그런 경향은 좀 있었는데 아놀드 렌더가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좀 들어오면서는 좀 많이 이렇게 홍보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오늘 이제 설명하는 이렇게 좀 건축 시각화 쪽에서는 조금 생소한 네, 그런 렌더러긴 한데 또 영상 쪽에서는 또 관심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 쪽에 하시는 분들은 아놀드 렌더도 써봤고 또 뭐 편리하고 좀 장점들이 좀 있다는 얘기들도 좀 많이 들었고 요즘도 이렇게 많이 그 아놀드를 이용한 그 시각화 작업들을 영상 뭐 방송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좀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좀 건축 쪽에서는 약간 좀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오늘 좀 참석하신 분들도 혹시 아놀드 렌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대리님같이럼 뭐 처음 좀 접하신 분들도 있고 뭐 기존에 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알고 계셨던 분 계실까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댓글로라도 이렇게 손 한번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이 댓글 기능이 없나요? 인사만 하시고 아직 네, 나는 인사만 특별히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전혀 안 들어봤다. 예, 이게 댓글이 없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를 아는데 예, 아직 댓글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저도 보니까는 이제 건축 쪽에다 이렇게 좀 제안을 많이 얘기를 드려보고 했는데 아놀드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간단하게 이제 아놀드 렌더에 대한 그 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예, 한번 네, 들어보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예전에 제 세션에서 뭐 보신 분들은 조금 한번 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네, 오늘 제가 간단하게 PT를 하면서 한번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얘가 좀 약간 딜레이가 있나 보네요. 예. 지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보시면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오늘 세션하고 이 동영상 정도만 보셔도 건축의 시각화를 이렇게 또 쉽게 할 수 있구나. 아놀드를 이용하면 그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PT를 이제 간단하게 아놀드 렌더에 대한 PT를 좀 틀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T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PT로는 간단하게 이제 아놀드 렌더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놀드 렌더에 대한 장점, 그리고 아놀드 렌더 좀 경쟁되는 제품들이 있죠. 경쟁되는 제품들의 이제 파이프라인 비교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아놀드 렌더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놀드 렌더인데요. 이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렌더 엔진마다 알고리즘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비슷한 엔진이나 뭐 동일한 거를 쓰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알고리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몬테카를로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의 장점 같은 경우는 빛의 추적 속도가 상당히 빠른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낮은 메모리 사용이 되게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점은 아티스트가 이제 기술보다는 이제 예술에 조금 더 이 컨텐츠를 퀄리티 올리는 데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쪽에서 되게 관심이 있었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인 것도 같아요. 이 실사 조명 기술을 사용해서 정교한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쉐이딩 같은 경우도 약간 실사에 대한 그런 계산 방식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손쉽게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처리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그런 데이터도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몬테칼로 방식이라는 방식인데 이 몬테칼로 방식은 지금 그 PT의 그 한시방에 보면 이렇게 이 뭐죠 수학의 그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대요. 예, 저도 뭐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예,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방식이고요. 그리고 무작위로 이제 추출된 난수를 이용해서 그 원하는 함수값을 계산한 그런 시뮬레이션 방식이고요. 그 난수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교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최근 트렌드에도 좀 많이 맞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좀 이 일반적인 그 GI 렌더링 방법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우선은 제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금값을 계산하는 방식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분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계산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아놀드 렌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근사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한 계산하는 방식에 비해서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값을 이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식이 조금 더 뭐 복잡하고 좀 난이도가 있기는 한데 좀 더 향상된 그런 계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렌더링 속도가 좀 빠른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근사값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나 아니면 파이널 게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빗생과 같은 약간씩 오류는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이제 많이 해보시면서 개선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아놀드 렌더 같은 경우는 정확한 결과로 따로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나 파이널 게더 기능이 필요 없이 간단한 세팅으로 가능합니다. 네. 이 아놀드의 장점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나 파이널 게더를 우리가 옵션 값을 조절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세팅이 가능하지만 이제 요 아쉬운 점은 이제 빛이 광량이 적거나 아니면은 반사 부분에 약간 노이즈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이제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놀드가 지금 5.2점 몇까지 5.2인가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 이제 5부터는 노이즈 억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사값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이제 복잡한 그 품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설정이 좀 필요하고요. 요게 좀 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비숙련자,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거나 좀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높은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놀드 같은 경우는 옵션이 되게 간단해요. 저도 뭐 처음 써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옵션밖에 없나 할 정도로 되게 옵션이 간단하고 메모리 사용률도 되게 적습니다. 캐시 데이터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상당히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장점으로 보면은 이제 매우 복잡하고 많은 양의 오브젝트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렌더링 시간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이널 게더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같은 거를 이용하면 해서 그 옵션에 따라서 렌더링 시간이 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놀드는 그런 거보다 좀 일정하게 좀 나온다고 보셔서 우리가 예측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스레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 확실히 빨라지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류 같은 것도 쉽게 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병모 현상이 나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 하고요. 뭐 분야는 제가 좀 적어놓긴 했지만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놀드의 장점은 또 하나의 PT로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아놀드 메뉴가 상당히 간결합니다.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상당히 손쉽게 이 간단한 옵션으로도 되게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대리님도 그 보셨을 때 옵션이 되게 간단해가지고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나요? 예, 뭐 기존에 이제 V레이나 멘탈레이 있을 때는 네네. 되게 이제 뭐 V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쪽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쪽 바운스나 이제 세컨더리 바운스 쪽에서 이제 브루트 포스나 이제 라이트 캐시 등 여러 가지 이제 엔진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GI 개념으로 좀 많이 세팅을 했는데 이제 아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저도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밸류가 조금 있는데도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자세히 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이제 이게 아놀드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제가 본 거예요. 이 렌더링 작업을 하나 되게 간단하지만은 요 작업을 하나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제가 그 오토데스크 마야 마야 있었던 메탈 레이를 이용을 해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옵션들을 설정하기 되게 많아요. 예, 옵션들 설정이 되게 많고 뭐 기본적으로 퀄리티 부분은 당연히 손을 대줘야 되지만은 거기에 이제 인다이렉트 라이팅 부분에 파이널 게다나 아니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옵션을 조금만 잘못 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좀 낮게 하면은 좀 곰팡이가 좀 쓰는 경우 얼룩덜룩하게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퀄리티를 또 올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시간 대비 퀄리티 맞추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놀드는 딱 지금 보시면 렌더 세팅에서 요 부분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진짜로 퀄리티만 높일 건지 낮을 건지만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은 뭐 손쉽게 이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경쟁 제품으로 제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들을 썼을 때는 아마 이런 방식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라이팅 세팅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쉐이딩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파이널 게더링 세팅하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네, 세팅하고, 그리고 커스틱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렌더 세팅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캐시 생성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자, 아놀드를 이용해 주면은 라이팅과 쉐이딩 쪽에서는 라이팅과 쉐이딩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이 파이널 게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커스틱 쪽은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경호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그 하드웨어 사용은 제가 좀 나중에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높은 사양이 아니어도 뭐 충분히 될 정도로, 예, 뭐 제가 노트북으로 해도 뭐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사양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쟁 제품하고 아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아놀드는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널 게더도 그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커스틱, 저 커스틱 처음에 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분명히 우리가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커스틱을 막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아놀드는 커스틱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러고 한참을 찾아보니까 그냥 커스틱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은 알아서 커스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널 게더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커스틱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커스틱 줘야지 그러면 클릭 하나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시 데이터를 생성을 하다가 뭐 뻗는 그런 현상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하우. 예, 노하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아마 오늘도 이제 아까 얘기 댓글들 보니까 처음 이제 오신 분들도 처음 이제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파이널 게더가 뭔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뭔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시는데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리실 거라고. 근데 아놀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그 김상현 대리님이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리뷰해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 할 정도로 되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렌더링 시간 같은 경우도 진짜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짧게 그 시간을 짧게 할 수도 있는데 노하우가 좀 적으신 분들은 옵션 바꾸다 보면은 막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놀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한 몇 번 해보면 대략 예측하실 정도로 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놀드 렌더의 이제 파이프라인인데요. 파이프라인 뭐 제가 쉽고 간단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쉐이딩 작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팅 한번 세팅 해준 다음에 그냥 렌더 세팅해서 어떤 퀄리티로 할 건지 아니면 반사나 굴절이 어떻게 될 건지만 대략 정해주신 다음에 렌더링 걸면은 거의 퀄리티 있게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스도 거의 비슷한 방법이에요. 쉐이딩 하시고 라이팅 렌더링 한 다음에 그 다음 렌더 세팅만 작업을 해주시면은 되게
손쉽게 우리가 결과물을 얻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축 시각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레빗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레빗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실 건데, 그래서 저희가 또 레빗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레빗 이용해서 맥스로 그리고 아놀드로 어떻게 렌더링 거는지도 저희가 영상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되게 파이프라인도 간단해요. 그냥 레빗 데이터 RVT로 저장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맥스에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할 때 쉐이딩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아니면 그 라이팅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카메라 가져올 건지만 세팅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맥스에서 씬 컨버터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컨버팅이 돼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컨버팅이 다 되기 때문에 결과물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레가시 서포트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는 약간 팁인데 맥스 9 버전이나 아니면 예전 버전 같은 거 불러올 때는 그 안 불러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렌더링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레가시 서포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창에 이게 지금 그 레빗 데이터 RVT 레빗 데이터인데 레빗 데이터를 그냥 맥스로 불러온 거예요. 맥스로 불러온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그 방식대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별로 손댄 거 없이 아까 그 세 개의 파이프라인 임포트 한 다음에 씬 컨버터 하고 그 다음 아놀드 렌더링 건 결과물이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손쉽게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 대리님이 잠깐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거 그냥 별로 손댄 거 없이 그냥 제가 만들어 준 임포트, 씬 컨버터, 렌더링 그것만 거의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되게 손쉽게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빗 사용자분들도 손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라이팅에서 간단하게 세팅만 조절하면 이렇게 밤씬도 시간만 조절하면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손쉽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만족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내가 결과물을 시각화적으로 좀 더 멋있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임포트 한 다음에 그 다음 씬 컨버터 하고 이제 쉐이딩 작업을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쉐이딩 작업 한 다음에 라이팅하고 이제 씬에서 보니까 나무 같은 게 좀 없잖아요. 그럼 보통 나무를 이제 하나하나씩 심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나무 같은 거 용량도 많이 그렇죠. 차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용량도 많이 차지하는데 용량이 가장 큰 문제. 용량이 그쵸. 나무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용량도 많이 차지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아놀드에 보면은 프로시주얼이라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 레퍼런스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무를 만든 다음에 걔로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불러 보시면은 이렇게 손쉽게 그 렌더링도 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그 PT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PT를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새로 보시면서 되게 좀 새롭다, 뭐 좋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PT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대리님도 지금 다른 렌더러를 사용하고 계셨을 건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번 아놀드 한번 써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을 때 좀 되게 당황스러웠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처음. 근데 그러셨죠. 잘 쓰고 계셨는데 다른 툴을. 근데 지금 제가 제안을 하고 아마 한 달 정도 써보셨죠? 한 달 정도 되신 거로 기억을 하고 뭐 업무 시간은 솔직히 그 다른 업무들이 또 많다 보니까 퇴근해서 잠깐씩 해보신 거로 저도 알고 있고 뭐 저도 많이 도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는 혹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사용했던 기존의 방식이 있어서 바꾸는 데는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제가 막 그 인테리어든지 뭐 엑스테리어 그리고 또 스튜디오 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게 진행을 했습니다. 힘들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아놀드를 사용하니까 이제 기존의 그 구글에 가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잘 돼 있더라고요. 아놀드 홈페이지 가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그 밸류 값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놓은 것들을 보고 한 일주일 만에 제가 기존에 만들고 싶었던 렌더링 환경들을 이제 지금 뭐 아주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짜 일주일 만에 만드실 수 있는지 그전에는 좀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 좀 저도 이렇게 다른 툴을 좀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처음 제안하면은 저도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현업에서 막 시간이 진짜 막 바쁜데 이렇게 새로운 거 뭐 하나 이렇게 써보시죠. 그렇게 제안하면은 내가 지금 이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막 시간이 없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 뭐 오늘 오신 분들도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세미나나 뭐 그런 교육 같은 거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한 반나절 정도만 설명드리면은 뭐 완전 하이 퀄리티는 아니겠지만 파이프라인도 되게 쉽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시고 사용하실 때 되게 좋은 네. 또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4분 전에 이제 송석원님이 하나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이제 맥스나 마야 이런 제품들은 VR 디바이스와 연동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레빗 VR도 있고 또 맥스에서 또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또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또 궁금하시면은 이따가 이제 댓글로 아니 그 설문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직접 한번 해봤었는데. 그러세요? 네. 그냥 피지컬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그냥 VR 카메라만 바꾸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찍기만 하면은 이제 360도로 해서 제가 지금 저도 핸드폰에 넣고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냥 카메라에서 렌더링 한 번만 걸어주면 일단 정적인 화면은 찍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VR에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또 김상근 대리님한테 또 여쭤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니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VR로 아놀드 VR 뭐 그런 작업하는 거로 또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여튼 요즘에 고객들은 이제 그냥 시각화로 보는 것보다 이제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VR로 보고 싶어 하시는 그쵸. 니즈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또 한번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마련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을 그렇게 한번 받으시고 좀 사용을 지금 해보시면서 저희 이제 영상도 한번 3개를 또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아마 지금 다 안 나간 거로 아는데 아마 순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영상에 대해서 뭐 쭉 그 정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오늘 한번 보시면서 직접 그 영상들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작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놀드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처음에 이제 아놀드를 접하고 접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면서 했던 어떻게 보면 성공기? 뭐 그런 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요 영상을 보시면은 진짜 아놀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영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설명해 주시도록 하시죠. 이건 제가 총 이제 영상은 이제 인테리어와 이제 엑스테리어 그리고 이제 레빗을 컨버팅해서 이제 그 렌더링 하는 과정을 3가지 튜토리얼을 준비했었는데 이게 제가 인테리어로 처음 제가 진행했던 작품입니다. 이게 렌더링 결과예요?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오토데스크 러닝 센터에 가서 이제 일단 기존 모델링은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3가지 정도 사용하였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디스턴트 라이트와 이제 포탈 라이트 그리고 스카이돔 라이트 3가지만으로도 인테리어 환경을 잘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뒤에 보시는 요거 HDRI를 가져왔거든요. 뒤에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LDRI라고 이제 비트맵이나 이제 TIF 저희 JPG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RGB로 해서 8비트 채널로 2에 뭐 8승으로 2에 뭐 해서 그냥 단지 그런 JPG들은 그냥 색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HDRI가 자체가 이제 이미지 베이스 라이팅입니다. 이런 강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HDRI로 해서 이제 그 배경은 그 렌더링을 하였고 이제 안에 이제 요쪽 안쪽에 이제 어떻게 렌더링을 구성했는지 제가 한번 작업했던 것들을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냥 모델링만 가져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모델링만 가져온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보니까 이제 디폴트 라이트로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은 그냥 검은색이고 그냥 형상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게 선 앤 스카이로 이제 그
그림자 위치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제 네. 디스턴트 라이트를 사용해서 제가 원하는 그림자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손쉽게 예, 구성할 수 있었고 예, 여기서 이제 그 스카이돔 이제 네네, 라이트만 스카이돔 하나 라이트. 줘도 이제 저희가 가시광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렌더링 환경이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스카이돔 라이트 하나만 사용해도 뭐 거의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렌더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놀드에서 좀 중요한 점은 라이트 포탈이 또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창문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네네. 이렇게 이제 포탈 라이트를 사용하여서 이제 디노이즈 하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포탈 라이트로 디노이즈를 한다고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이게 포탈 라이트 전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이제 창문 크기로 이제 포탈 라이트로 이렇게 창문 쪽에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들어올 때 노이즈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액티브 쉐이드 모드는 이제 샘플 값이 -3 네. 정도 여기 AA가 안티 알리아싱으로 알리아싱, 예. -3으로 이제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좀 네. 수치를 낮춰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자체 라이트에 자체 샘플 렌더링 퀄리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퀄리티도 어느 정도는 좀 한 5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5에서 2 정도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얘가 그 퀄리티를 조절하는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예, 라이트의 기본 되는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이널 게더나 글로우 일루미네이션 같은 걸 안 쓰고 네. 여기서 그냥 샘플 값만 조절해 주면은 바로 자동으로 어느 정도 다 된다는 그런 걸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쉐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유튜브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네. 미리 좀 준비해놔서 네. 진행을 빨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사인만 해준 다음에 쉐이더로 어사인만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기본 제공하는 이제 아놀드에서 제공하는 이제 쉐이더들 기본 쉐이더들, 예. 프리셋 쉐이더들. 저는 이제 쉐이더에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뭐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처도 별로 필요 없이 그냥 프리셋만 가져와서 네네. 예, 요것을 바탕화면에 클릭해서 그냥 어사인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요런 이제 재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알고 싶으시다면 이제 네. 이게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 정보들이 다 뜹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쉐이더로 다 매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DRI를 이제 바탕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세나 루프탑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와서 네네. 이렇게 뒤에 이제 그 적용을 해보니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기존의 이미지 베이스 라이팅이기 때문에 이제 요 재질 자체가 이제 반사값으로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좀 약간 그 배경화면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프로그레시브 렌더니까는 계속 이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걸리네요.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정색 화면에서 일부 블럭식으로 탁탁탁 나왔는데 네. 뭐 수치를 바꿀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점점 이제 퀄리티를 볼 수 있는 네. 빠르게 컴펌이 또 가능한 또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좀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그 HDRI 그 이미지와 이제 컬러 컬렉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에 이제 감마를 조정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쪽 뒷부분은 백플레이트입니다. 네. 이 백플레이트는 이제 그 UVW 값을 조정해서 이제 그 위치를 맞추는데 이게 그 위치를 맞출 때마다 이게 그 강온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의 양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배경을 작업하실 때는 백플레이트로 그냥 작업하시는 게 좋고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컬러 컬렉션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예, 했고 이제 한 부분은 이제 할 때는 이제 스카이 동화가 이제 매핑을 시켜가지고 예. 재질을 좀 표현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턴트 라이트에 이제 색깔을 이제 줘서 좀 이게 저녁이니까 이제 노란색으로 네네네. 이제 약간 조절해서 예, 네. 전체적인 인테리어 이제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렌더링 결과물이 나왔던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자세한 건 또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네, 예,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그 라이트를 이용해서 좀 노이즈를 또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제일 큰 또 장점 중에 또 하나인 것 같고 네. 아마 보시기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방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샘플 값만 조절하면은 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이제 제가 레빗으로 불러와서 아놀드 네. 환경에 적용시켰던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먼저 구글에서 일단은 레빗으로 이제 레빗 파일로 치면은 이제 그 레빗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네. 여기 샘플 파일을 제가 다운받아서 그냥 모델링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임포트해서 예, 가지고 왔고 이제 그 환경들이 이제 어떤 환경들을 가져올 것인가 머테리얼 뭐 데일리 데일라이트 시스템 뭐 네. 라이트를 환경들이 다 불러올 것인지 네네. 일단은 잘 몰라서 일단은 다 불러와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 예. 예. 기존에 이제 요거 같은 이제 레빗과 맥스는 이제 호환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문제 없이 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트랜스레이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의 레빗에서 이제 그 적용했던 그런 값 수치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피지컬 카메라들도 위치마다 다 불러왔고 네. 이제 여기 선앤스카이와 이제 일반 조명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런 조명들 값들도 제가 아까 그거 밸류들을 다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그냥 렌더링만 해보면 일단은 스카이라인으로 이제 정반사되는 그냥 일반적인 그 GI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제 렌더링 해봤을 때 네. 현재는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기본으로 불러왔을 예, 때 여기서 거죠? 보시면 이제 머테리얼들이 이제 서포트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쵸, 현상들이 예. 뜨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싱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빗 환경을 이제 아놀드에 가져왔기 때문에 네. 아놀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환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싱 컨버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레빗에서 적용됐던 머테리얼, 뭐 카메라, 라이트, 뭐 그 노출값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값들을 이제 컨버팅, 그러니까 자동으로 컨버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이제 컨버터 씬만 눌러주게 되면은 네. 네,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음. 그 자세한 사항들을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걸 컨버팅하는지가 네. 또 뭐 자동도 되지만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나 보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변경하게 되면 변경해서 바로 이제 렌더링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단순히 진짜 아까 말씀대로 임포트 한 다음에 싱건 버튼만 눌러주면은 이 정도의 그 레빗 사용자분들은 이 정도 퀄리티를 네.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물론 이게 하이트 노이즈들이 다 조절 있기 아, 때문에 예, 우선 예. 뭐 바로 되지는 않고 좀 네. 파라미터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네. 뭐 이 정도 되면은 예. 아마 레빗 사용하시는 분들은 레빗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네. 돼도 어느 정도는 뭐 어찌됐건 퀄리티 레빗에서 렌더링도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야가 아마 렌더링 속도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득이 있는 거로 알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레빗 엔지니어가 있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이렇게 임포트해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면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싱컨버터를 하면은 이제 웬만하면 다 넘어오는데 여기 네. 이제 여기 이제 메시지 창을 보시면은 네네. 이렇게 이제 레거시를 이제 이네이블링 써 있네요. 활성화시켜라 라고 있는데 이렇게 레거시 3D Max 맵 서포트만 이렇게 클릭만 해주시면은 네. 이제 싱컨버터는 이제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들을 여러 각도로 이제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해 봤을 때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예,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바로 그냥 싱 컨버터만 해서 예, 좀 환경을 좀 바로 얻어낼 수 있던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다. 네.
제 이쪽 튜토리얼에서는 제가 이제 피지컬 선앤스카이로 주로 분석을 해봤었는데 네네. 한번 제가 그쪽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피지컬 선 스카이. 네. 저는 이제 피지컬 선앤스카이를 몰랐을 때 되게 이제 힘들었었는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설명드리면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영도에서 360도로 해서 해 네네네. 위치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엘리베이션으로 이제 낮과 밤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90도가 되면 이제 12시가 한경이 되겠고 이제 0도 이제 0이 되면은 이제 저녁 한경이 되는 여기서 수치만 이제 조절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밸류를 좀 낮추면 낮출수록 이렇게 좀 저녁 환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액티브 쉐이더 모델에서 이렇게 지금 움직일 때마다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레시브가 된다고 보시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점점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두 밸류만 조정해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좀 더 감성적으로 놓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스카이 틴트나 선앤스카이 틴트 그리고 인텐시티 그리고 털비디티라고 이제 그런 퍼짐 정도, 흐림 정도를 네네. 이제 좀 더 조정하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해 사이즈도 좀 조절할 수가 있죠. 네네네. 예,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색깔도 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핑크색으로 하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이렇게 이런 색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봤었던. 네, 원래 요런 뒤에 이제 구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HDRI로 해서 이제 뒤에 배경을 네네네. 만들어주는 보통 이제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로 네네. 가져와서 후단에서 작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맥스에서 바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HDRI가 먼저 컬러 컬렉션을 가지고 와서 네. 백플레이트와 이제 기존의 피지컬 선앤스카이와 이제 네. 블렌딩 합성을 했던 네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거 제가 원하는 이제 그 구름 위치에서 이제 UVW 값을 조절해서 네. 네, 조절을 하신 다음에 지금 요게 뒤에 보시는 HDRI 화면과 네. 이렇게 합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라이트 예. 쉐이프 비지블을 누르시면은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굳이 이제 맥스에서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맥스에서 바로 결과물을 PCL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굳이 네. 다른 툴 포토샵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게 또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프로시듀얼인데요. 네. 이제 이런 나무들은 이제 굉장히 로드가 많고 이제 그쵸. 폴리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러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는 그쵸? 그런 예. 단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시듀얼로 만들어서 네. 이게 한번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아카이브라고 있습니다. 문서에서 네. 이 ASS 파일로 이제 여기서 렌더링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네. 이 파일들이 이제 ASS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 뭐 레퍼런스 파일로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용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통일시켜주면 좋은데 예. 예, 각각 좀 용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ASS 파일로 만들어지면은 네. 이제 요 아놀드 환경에서 이제 아놀드에서 프로시듀럴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네모로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 이제 작업함에 있어서 좀 버벅거림 없이 네, 확인할 네, 수가 네. 있고 이제 액티브 쉐이드 모드나 이제 렌더링을 해야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 나무가 사각 박스지만 예, 네, 렌더링 뷰포- 때는 보이는 거네요. 뷰포트에서는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각형으로.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작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는 이제 엑스테리어. 예. 뭐, 그 마지막으로 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한번 이제 연습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좀 진행해봤었던. 물론 이제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완전 하이 퀄리티는 아니지만은 네. 그렇죠. 그래도 되게 빠르게 퀄리티 있게 작업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한번 이 보여주시죠.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환경으로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처음 이런 기본적인 렌더링 세팅부터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기의 환경까지, 그러니까 제가 튜토리얼을 처음에서 끝까지 네. 나오는 그런 튜토리얼로 구성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은 이제 작업 진행 중간 중간에 제가 렌더링 했던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처음에 제가 인테리어 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 모델링을 활용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테스트해봤던. 네, 불러와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모델링도 이제 외부에서 일단은 네. 가져왔고, 예. 이제 이렇게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 오클루전 렌더링 세팅 환경 모드에서 네.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재질도 미리 이제 세팅을 해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잔디도 이제 넣어놓고, 네. 이제 그 UVW 맵에서 이제 여기 형태 이제 여기 플레인이니까 여기 플래너에서 클릭을 하고 이제 UVW 값들을 조절해서 좀 현실성 있게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쉐이딩 없는 상황에서 전체 룩 작업을 먼저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예. 뭐 솔직히 뭐 바탕화면을 먼저 하셔도 되고 쉐이딩을 먼저 하셔도 되고, 예. 이제 작업자 이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벽 같은 경우는 이제 범프 매핑을 제가 좀 확인해 봤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재질을 넣어두고 이제 이렇게 범프 맵이 잘 먹었나 뭐 한번 확인해. 거친 면이 좀 잘 표현이 됐나 확인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쉐이딩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UVW 맵의 기지모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적절한 이제 외벽 사이즈로 조절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긴 영상이라 이게 1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간단하게 지금 저희도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한 3분 정도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끝나고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렌더링 세팅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방식 그대로 이 부분을 적용했고, 이제 물성이 같은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두었습니다. 모아두어서 바로 이제 쉐이딩만 하면은 바로 전체적으로 변경이 수정하게끔 진행을 했고,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창문을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리플렉션을 통해서 이쪽 창문에 이제 외부 환경에 좀 반영을 할 것인지 확인도 하고, 이제 이쪽 트랜스퍼런시로 이제 이렇게 유리 값을 좀 얼마나 투명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굴절 값이냐 이게 메탈 니스 값들을 조절하면은 좀 거울 형태 또 손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쉐이딩 작업하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많이 어려웠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기존에 이제 프리셋들도 좀 많이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기존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재질들이. 그러니까 뭐 생소한 것들은 특히 없죠. 뭐 단순히 쉐이딩 하나 가지고도 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베이스 컬러와 이제 범프 맵만 잘 매기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쉐이딩을 제가 미리 이렇게 리프렉티 이제 이런 반사되는 값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텍스처를 미리 넣어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그 아놀드 렌더러에 이제 기본이 되는 여기 밸류 값들만 조절 잘하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카메라 이제 전체적인 퀄리티를 나타내는 요 이제 이 부분을 조절을 잘하고, 이제 디퓨저를 해서 얼마나 좀
그 명암 있게 진행할 거고 또 이제 반사값들이나 이제 트랜스미션 이 부분에 좀 투명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SSS는 이제 표면에 스캐더링 어떻게 서브스페이스 퍼지는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밸류고 네. 이쪽 부분은 이제 VFX 하시는 분들의 용어로 이제 볼륨 네. 볼륨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네 가지만 조절만 잘 하셔도 익스테리어를 표현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제가 빨리 넘어가고 아마 그것들은 또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진행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되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아마 좀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아놀드를 이 건축 시각화 쪽에 또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길지도 않았었고 아마 대임도 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아마 좀 미흡한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점 이제 또 작업을 하고 노하우도 좀 늘어나시면은 더 또 좋은 또 작품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Q&A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뭐 당장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질문들 중에도 약간 제가 조금 모르는 그런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좀 번거롭겠지만은 또 저희 설문지에 한번 좀 남겨주세요. 설문지에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메일로 드리거나 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질문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아까 송석원님도 그렇고 이제 최용식님도 VR 연동 여부를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요즘 보면은 뭐 행사 그런 데 가면은 대세가 VR 다들 VR 쪽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쉽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자기 VR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보니까는 저희 그 대리님이 VR도 한번 또 아놀드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잘 꼬셔서 또 VR 연동하는 영상을 하나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제공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좀 김수열님이 지금 말씀해준 게 있는데 2D 도면에 대해서 이제 일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가요? 혹시 요거는 저도 조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또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좀 답변을 또 댓글로 좀 남겨주실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그거는 김수열님 거는 이제 바로 좀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안 되면 메일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장에서 실시간 협업도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실시간 협업도 가능하죠? 실시간 협업이라는 말씀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작업을 하면서 실시간 컨펌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박치균 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실시간 이제 컨펌으로 우선은 이해를 하고 있을게요. 만약에 아니면은 다시 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드릴게요. 궁금하신 게 아마 액티브 쉐이드 모드로 해서 디자이너들이 이제 이렇게 텍스처링 했던 것들을 이제 실시간에 넣어서 실시간 컨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제 실시간 협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레시브 렌더니까 조금씩은 퀄리티가 좀 점점 나아지기 때문에 뭐 완전 100%는 실시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실시간이 되기 때문에 협업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송석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놀드에서 임포트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아놀드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렇죠. 렌더러죠. 렌더러로 해가지고 뭐 V-Ray나 아니면은 멘탈레이 같은 렌더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마야의 그 기본 임포트를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맥스마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렌더러를 이제 아놀드로 하기 때문에 뭐 현재라는 웬만한 그 파일 포맷은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제 제가 맥스를 사용해 봤을 때 오토데스크 제품이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제품들끼리는 정말 임포트가 좀 어느 정도는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오토데스크 쪽에서 잘 될 것 같고요. 또 박진용님이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김수열님 그 질문에는 답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박진용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레빗에서 모델링한 것도 호환이 가능한 거요. 저희 그 두 번째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레빗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한 게 있어요. 레빗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맥스에서 그 시각화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도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그 영상 쪽에서는 이제 아놀드를 좀 많이 썼는데 이 건축 시각화 분야에서는 조금 이제 처음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거고 저희도 아직 많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박준용님 같은 경우 좀 궁금하다 아니면은 우리 뭐 작업하는 레빗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나 하시면은 한번 저희랑 좀 같이 했으면 또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실무에 있는 분들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릴 거 많이 알려드리고 또 실무에 계신 분들이 또 같이 우리랑 같이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빗 데이터 가능하고 만약에 준용님이 지금 만약에 하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도 저희도 환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저희랑 같이 하는 부분들을 좀 남겨주시면 같이 협업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태님이 지금 남겨진 거는 스케치업 모델과 호환성을 혹시 테스트 해보셨는지요? 아이고, 예, 물론 저는 이제 스케치업 스케치업도 자료를 전문가시라서 라이브러리가 많다 보니까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용량이 크면 이제 네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네. 기본적인 뭐 인테리어 환경은 충분히 가져오셔가지고 아놀드 환경에서 렌더링 하는데 뭐 크게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케치업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렌더링 하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예. 뭐 쇼핑몰 같은 엄청 큰 대형 뭐 그런 네네네. 건축물을 가지고 와서는 물론 좀 한계가 있겠지만 네. 예, 일반적인 뭐 건축 아파트라든지 뭐 그냥 실내 환경들을 가지고 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곤님이 이제 좀 질문하셨는데, 해당 기능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야나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그 아놀드 렌더 뭐 활용 분야는 상당히 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면은 뭐 예전에 뭐 멘탈레이나 아니면 뭐 V레이 같은 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쪽 분야에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로 보면은 현재로서는 그 영화나 영상 쪽에 상당히 많은 또 사례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아시겠지만은 그쪽 분야에서는 거의 실사 퀄리티, 네. 높은 퀄리티 쪽으로는 거의 지금 아놀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건축도 있고 제조 쪽에서도 지금 사용을 해서 하는 사례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국내 사례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웨비나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로 저희가 땡 하고 뭐 내일부터 이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우리 SCK랑 또 대리님하고 김 대리님하고 같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컨소시엄은 좀 많이 거창한가요?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서 뭐 같이 이렇게 교육도 제가 알려드린 거 알려드리고 이렇게 또 현업에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같이 이렇게 코업을 하고 싶은 자리로 오늘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도 지금 어떤 다른 쪽 건축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건축 시각하는 회사가 한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 아놀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좀 요즘 아놀드를 많이 쓰니까 아놀드 이용해서 한번 같이 좀 렌더링도 해보고 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차츰차츰 이런 레퍼런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SCK에서는 이제 건축 건설도 있지만은 뭐 제조 쪽도 제조 쪽도 같이 좀 이 아놀드로 시각화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마 조금씩 더 많은 분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 아마 요거 끝나고 저희가 이제 설문이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설문에다가 이제 뭐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남겨주시면은 제가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연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설문을 해주시면은 저희 마케팅에서 커피 쿠폰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놀드로 어떻게 우리 SCK랑 같이 해볼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이제 고객 대상으로 이런 아놀드 교육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교육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언제 교육한다는 걸 이제 메일로 전달해 드릴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도 설문지에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마 오늘 했던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뭐 한 다음 주라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다음 주쯤 해가지고 아놀드 소개 자료랑 그리고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또 메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예,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 SK랑 같이 해서 건축 시각화 아니면 다른 분야에 하여튼 그거를 떠나서 뭐 영상 쪽도 상관없어요. 뭐 게임 분야에 계신 분 아니면 건축이 아니죠. 네.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뭐 영화 쪽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아놀드를 도입을 해서 뭐 배경 작업 같은 걸 할 때도 되게 유용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어떻게 잘 좀 우리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네. 또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